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보다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침 햇살만 받아도 금방 일어나 움직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불 속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몸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침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별표 아침 루틴으로 자립심을 키우는 4가지 방법, 별표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꾸듯이 아침 루틴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활기차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루틴까지 만들어야 하나?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쉬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아침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보는 힘, 즉 자립심을 훨씬 더 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자신감을 지켜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까요? 일출 첫 번째 루틴, 천천히 몸을 깨우는 아침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걸음을 떼는 것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과 관절이 예전만큼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에도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별표 침대에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별표를 권하고 싶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억지로 몸을 일으키기보다는 먼저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그 다음 발가락도 천천히 움직여 보시고요. 이렇게 손발끝부터 몸의 감각을 깨우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머리도 조금씩 맑아집니다. 이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보세요. 하늘을 향해 길게 기지개를 켜듯이 말이죠.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마음속에 새기며 천천히 호흡을 내쉬어 보세요. 이런 단순한 동작 하나가 몸의 뻣뻣함을 풀어주고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72세 할머니는 아침 스트레칭을 꾸준히 1년간 이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고 허리가 아파서 5분만 해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마다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침대 위에서 발목을 좌우로 돌려보시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몇 번만 반복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태양 두 번째 루틴, 아침 햇살을 맞으며 깊게 숨쉬기. 스트레칭으로 몸을 조금 깨웠다면 이제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셔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별표 깊은 호흡, 별표를 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폐활량이 점점 줄어들고 호흡이 얕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곤 하죠. 하지만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깊게 숨쉬기를 반복하면 폐와 심장이 훨씬 튼튼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창문을 열고 두 눈을 가볍게 감은 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마치 맑은 공기가 몸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몸속의 불안, 걱정, 피로가 함께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단순한 호흡법은 단순한 신체 건강을 넘어서 마음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아침 햇살을 맞으며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겠죠. 혹시라도 밖에 나가는 게 불편하시다면 괜찮습니다. 집 안 거실 창문을 열고 잠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도 내가 나 자신을 챙기고 있다 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두 가지 루틴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아침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 이 두 가지는 단순히 몸을 깨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자립심을 키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남의 도움 없이도 하루를 시작할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아침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고 햇살을 맞으며 호흡으로 마음을 정돈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은 루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자꾸 허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 하루가 훅 지나가 버려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일과가 단순해지고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다 보니 마음이 공허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짧은 시간이더라도 마음을 채워주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자립심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양초 아침 감사 일기 쓰기.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별표, 감사 일기, 별표를 쓰는 것입니다. 종이에 오늘 아침 내가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밖의 새소리가 나를 반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혼자 차를 끓여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소한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적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기록한 사람들은 우울감이 현저히 줄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68세 아저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신 뒤로 한동안 무기력하게 아침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작은 노트에 감사한 점을 매일 3가지씩 적기 시작했죠. 오늘도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어 고맙다는 한 줄이었지만 그 작은 문장이 아저씨의 하루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표정이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글씨가 불편하시면 목소리로 녹음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그 순간입니다. 펼쳐진 책 아침 독서 또는 성경, 불경 구절 읽기. 또 다른 좋은 루틴은 아침에 짧은 글을 읽는 것입니다. 꼭 두꺼운 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짧은 문장, 성경 구절이나 불경 한 구절, 혹은 시 한 편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휴대폰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면 대부분 정치 뉴스나 사건 사고가 눈에 들어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같은 5분을 써도 좋은 글귀를 읽으며 시작하면 하루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불교 경전에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아침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이 잔잔해지고 하루를 평화롭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음표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혹시 아침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TV를 켜놓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정해서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자주 들었던 트로트 한 곡, 혹은 클래식이나 잔잔한 피아노 음악도 좋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기억을 불러오고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노래 한 곡 듣는 게 하루 종일 친구와 대화하는 기분을 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만큼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보세요.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그 순간이 곧 여러분만의 작은 명상이 됩니다. 이렇게 아침에 마음을 채우는 루틴은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자립심을 키워줍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하루를 디자인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을 다스린 뒤에 꼭 필요한 또 하나의 루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천천히 깨우고 감사와 음악으로 정신을 채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아침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스스로 챙겨 먹는 건강한 아침 식사입니다. 차 네 번째 루틴, 직접 준비하는 건강한 아침 식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식사를 대충 빵 한 조각으로 때우거나 귀찮아서 아예 굶고 점심으로 넘어간 적이요. 사실 60세 이후에는 아침 식사가 하루 전체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아침에 밥을 챙겨 먹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나는 아직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자신에게 주는 행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달걀 하나를 삶고 바나나 한 개를 꺼내어 차 한 잔과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마다 오트밀에 견과류를 살짝 얹어 드시는데 그 5분 준비 시간이 오히려 하루를 활기차게 여는 작은 의식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나를 챙기고 있다 라는 감각. 이것이 바로 자립심의 근본입니다.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위한 식탁을 차려보세요. 화려할 필요도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작은 반찬 두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준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며 먹는 순간입니다. 집착은 루틴이 주는 큰 변화.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루틴이 너무 사소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칭 조금, 숨 쉬기, 감사하기, 밥 먹기, 이게 무슨 대단한 루틴이라고. 그런데요, 인생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침대 위에서 몸을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짐 없는 하루를 준비합니다. 창문을 열고 숨을 고르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긴장을 풀고 여유를 얻습니다. 감사일기와 음악은 마음을 단단히 세워주고, 직접 준비한 식사는 내가 내 삶을 주도한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4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집니다. 결국 아침 루틴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자립심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풍선 시청자에게 전하는 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침 루틴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매일 쌓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몸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만세 함께하는 여정.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침대에서 가볍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창문을 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순간 같은 습관을 시작하는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마무리 메시지.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4가지 아침 루틴 중에서 당장 내일 아침 실천해보고 싶은 것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스트레칭부터 해보겠다. 나는 감사일기를 써보겠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의 아침 루틴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고 마음이 든든하며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당당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